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대표 이재일입니다. 드디어 저희 그 마지막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명회는 저희 신일고등학교고요. 신일고등학교 설명회도 원래는 같은 그 요일이나 그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뭐 신일고 그 중간 기말고사 일정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 설명회를 이번 주에 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뭐 시험 기간이 계속 밀려가지고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그저껜가 끝났고, 네, 고1은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좀 급하게 좀 딜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영수 각 과목을 분석을 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타 학교들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이제 다음 주 저희가 특강 개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정규반 일정, 특강 일정이 학생들에게 안내가 됐을 텐데 아무래도 신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혹시 이 어머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특강 같은 것들 우선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특강 일정에 다 들어가고요. 그 정규 일정에서 들어가는 뭐 수학, 그 다음에 뭐 수원, 그리고 그 고2 같은 경우는 수투, 그리고 미적분 이런 식으로 각 담당 선생님들이 그리고 뭐 신일고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다 특강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수학 특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신일고 학생들 수업이 오늘 내일 중으로 있을 거라서 담당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셔가지고 그 확인해 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설명회를 처음 진행하시는 국어과 원장님 이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일고 1학년 일정이 이제 수요일 날 6시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국어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신일고 같은 경우도 저희 신일철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일정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 화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수업적인 일정들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아무래도 신일고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 과학 특강도 저희가 여름 방학에는 이제 2학년을 위한 특강들이 이런 식으로 화학원과 물리원, 그리고 1학년을 위해서는 저희가 화학원, 물리원, 생명원 이런 식으로 다 특강들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그 저희가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신청을 해 주셔야 다음 주 첫 수업부터 들을 수 있어서 우선은 오늘은 저희가 설명회 전에 간단하게 그 커리큘럼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뭐 제가 우선은 그 각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뭐 여전히 신일고 그 시험들은 다 어려웠더라고요. 특히나 뭐 수학 같은 경우는 2학년이 좀 어려웠고, 근데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1학년 뭐 이번 기말은 조금 쉬웠다라는 평이 있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2학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각 과목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4단계로 인한 그 오프라인 설명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약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 저희가 커피 상품권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그 간단하게 본인 인적사항 그 학생 이름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여 여부 확인해서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에 상담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저희가 설명회 이후에 부모님들께 전화 한번 드려서 혹시 뭐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 특히나 뭐 여기 중3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신일고를 진학하시길 원하는 중3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신일고 국영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그 학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교 진학에 대한 상담도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고1, 고2 같은 경우는 뭐 고1은 이제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게 좀 더 좋을지, 그리고 뭐 고2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기간이 남긴 했지만 본인이 어떤 방향의 진로 그리고 구체적인 입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뭐 편하게 학원으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 상담 일정 잡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도 아무래도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서 각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어과 이영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콕 학원 국어과 원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일고 국어 이제 내신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지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출제가 어떤 식으로 좀 되었는지, 그리고 좀 주요 문제들을 보고서 우리가 유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유형에 맞춰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교과서에서 50%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50%가 나오는 거죠. 일반고마다 혹은 또 자사고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사고이지만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 지문 100%거든요. 교과서를 가지고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은 수업 내용도 거의 50% 정도.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이건 이제 국어 선생님 재량이긴 하죠. 국어 선생님이 본인이 선택한 외부 작품이라든지 혹은 외부 지문을 가지고서 수업을 실제 진행을 하고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이 30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없습니다. 좀 이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조금 특이한 점인데 이렇게 낸 학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서술형 문제를 적어도 한 30% 정도는 내는 거에 비하면은 객관식 30문제라는 거는 좀 신일고 국어 시험 자체가 좀 수능 경향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출판사가 뭐 10개가 넘게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많이 쓰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쓰는. 근데 이제 고대부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동아 출판사를 사용해서 좀 학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동아 출판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출 문제 누적량이 많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동아 출판사에 맞는 문제들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구해서 문제를 따로 많이 풀어본다거나 이런 게 좀 힘든 편인 거죠. 그리고 좀 특징의 네 번째를 신일고에 여기 오탄 것 같습니다. 이거 사대보고 아닙니다. 신일고 국어 내신 경향에서 당연히 이제 일반고 대비해서는 상당히 문제의 수준이 고난도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일반고 대비 2배 이상의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일반고의 국어 시험 범위를 소화하는 게 한 데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들어가고 세밀하게 공부해서 빈틈이 없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라면은
신일고 같은 경우는 범위를 애초에 많이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습량이 많이 필요하고 범위가 많이 넓은 편이다. 그리고 수능 유형의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라거나 이해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지문 중에서도 시험 범위 내에 혹은 학교 수업 내에서의 수업 내용만을 질문하거나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들 이게 상당히 변별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 유형을 좀 분석한 거를 보시면은 간단히 자 이게 이번에 신일고 기말고사 저번 주에 있었던 시험이죠. 신일고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좀 주요한 문제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말고사 19번 문제인데 보시면은 고전시가 작품 4개가 나와요. 하나, 두, 가나, 다라 해서 뭐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공무도화가, 부지가, 황조가, 서동요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작품들은 뭐 미리 학습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시험 범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변별력,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선지에 대한 분석 능력인 거죠. 그럼 여기 선지에 대한 분석 능력은 뭐냐? 결국에는 여 하나하나에서 물어보는 국어 문학의 개념과 어휘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아닌 외부 작품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선지에 대한 독해 능력, 어휘력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수능형 문제다 보니까 이 작품이 선행되어서 공부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진 상태라면은 학생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이해를 한 학생, 말 그대로 수능형 대비와 내신형 대비를 동시에 균형 있게 한 학생이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자, 신일고 기말고사 1번 문제고, 이거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내신형 문제. 일단 보시면은 문제 특징이 일단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가 하나 주어져 있죠. 박스가. 그리고 5개의 선지. 자, 보시면은 자, 딱 문제만 보기에는 보기가 주어지고 선지가 주어지는 수능형 형태의 문제로 딱 보이기 쉬워요. 또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학습이 된 학생이라면은 수능형 문법 문제는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보기에 답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법에 대한 기본 용어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뭐 문법의 개념들 이것만 숙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여기서 주는 답의 근거를 따라서 선지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겉보기만 그렇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보기에 문법이 내용이 주어지는 수능형과는 달리 철저한 암기를 통해서 범위 내의 문법이 확실히 공부가 된 학생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됩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수능 국어의 능력으로만 시험을 본 학생은 틀리는 문제. 평상시에 문법이든 수능 유형의 문제 학습이 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 내에 교과서 범위 내에 학습이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일고 기말고사 26번 문제인데 보시면은 위에 고전시가 작품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작품에서 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서 위에 체크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이것도 근데 내신형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일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에서는 주로 이제 신일고에 조금 특화된 내신형 문제를 설명을 위주로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물론 교과서 학습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했을 거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학원에서도 했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동화 출판사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가 있으면은 거기 문제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꼼꼼히 된 학생. 근데 이제 단순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요 선지들의 모호성, 이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 시에 있는 시어를 해설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OX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평상시에 학생이 국어에 대한 기본 능력이 충분히 길러져 있고 수능 국어 공부를 통해서 기본 실력이 좀 갖춰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또 동시에 작품 내용에 확실한 답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선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품 지문보다는 이 선지의 하나하나의 어휘들, 선지의 설명에서의 정오의 판단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험 경향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드리자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일단 많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많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당연히 고난도긴 한데 그 고난도를 만드는 원리는 뭐냐? 일단 고난도 수능형 문제를 많이 포함을 시키고, 내신형 문제에 있어서도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거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객관식 문제에서도 선지가 상당히 고르게 까다롭게 모호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선지 중에서 1번이 답 같기도 하고 3번이 답 같기도 하는 거. 근데 이게 쉬운 문제 같으면은 확실히 아닌 선지들의 근거나 어휘나 표현들을 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일반고나 다른 자사고에서도 사용되는, 출제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한데 신일고는 유독 여기서 많이 난도를 많이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험 경향에 맞춰서 신일고 국어 내신을 잘 보려면, 잘 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교과서가 기본인 거죠. 그렇죠? 교과서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과, 근데 교과서 학습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충 학습 자료들,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유사된 문제라든지 혹은 유사한 작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심층적이고 확장되는 학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작품에 대한 혹은 지문에 대한 어휘에 대한 정리, 그리고 작품 갈래에 대한 좀 거시적인 관점, 작품에 대해서 깊이, 지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작품이나 지문이 위치한 곳에서 더 뒤로 넓게 보는 거시적인 작품도, 거시적인 관점도, 학습도,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뭐하고 헷갈리는 보기들, 이런 내신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능 국어 잘하는 학생들, 모의고사 잘 나온 학생들이 또 이런 문제를 잘 맞추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지 출제에 있어서 경향성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 그리고 교과서, 자습서, 여기에서 답의 어떤 기준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내신 시험이 소요되는 시간도 짧고 문제 수도 적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한 부담감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자기가 최상의 컨디션을 풀어내는 시험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유형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전 시험, 실전 연습을 통해서 국어 내신도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 시간, 그리고 똑같은 문제 개수와 유형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모의고사지 않습니까? 근데 내신은 그렇게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학습을 할 때는 어려움이 없다가 시험에 닥치면은
이런 상황 50분에 30문제의 내신형 신일고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실수하고 긴장해서 많이 틀리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럼 내신 커리큘럼은 저희가 일단 신일고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교과서와 교과서의 이제 해설을 다루는 자습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필기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 모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재원생들, 학생들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주요한 부분을 수업을 하고 평가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 1차적인 수업 이후에 숙제로 나가는 거죠. 보통 국어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우가 사실 이 1차에서 1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 공부에 있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이제 열매국어 회사에서 문제은행으로서 이제 제본을 하는 거죠. 제작을 하는 1차 교재가 있습니다. 1차 교재는 저희가 문제를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이것도 그냥 배분은 안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인증된 학교 교사들한테만 이제 공유를 하는 문제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출판사 문제은행인 거죠. 그럼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 동아출판사니까 동아출판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문제은행이 있어요. 이 문제은행의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수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에 활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활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딱 요 문제집 수준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문제를 내지는 않죠. 난도가 낮은 난이도 하 정도 한 20% 문제는 요 유형이나 요 수준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상위권 변별력은 위한 문제들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의 문제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다지는 의미에서 내용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차 교재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사실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타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국어 교과과정이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럼 신일고도 마찬가지겠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한 동아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과 4년 이전, 3년간, 최근 3년간과 그 3년 이전의 교과서의 구성이 아예 다르고 시험 범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일고에 있는 3년간의 문제를 시험 범위에 다 모은다고 해봤자 3배수인 거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의 3배수. 그러면 작품 하나당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대략 10문제. 10문제를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이제 신일고에 해당하는 동아출판사를 사용하는 학교가 아무리 적다고는 하지만 전국으로 치면은 몇백 개는 있겠죠. 최소한 100개 이상은 있는 거죠. 그 학교들의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술형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실 신일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만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만 가지고 편집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학습을 위해서는 암경 문제를 통한 학습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동아출판사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한번 쭉 다 풀어볼 수 있게끔. 이게 거의 문제 배수가 기본 한 3배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평가 문제집. 그리고 이제 신일고의 학교 기출 문제를 통한 분석 수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학생들이 일단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단순히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의 학습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신일고의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이 범위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왔냐. 물론 똑같이 내지는 않겠죠. 그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지는 않지만 그 출제의 경향성이라든가 난도의 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분석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일고 국어 내신 이 범위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상 대비 문제,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도 실제 저희가 이제 직접 편집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신의고 기출 문제랑 그리고 타학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재구성하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대부분 직보나 아니면은 시험 일주 전에 이루어지고요. 똑같이 50분 시험 환경이랑 똑같이 해서 학원에서 5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점이 나왔냐? 그럼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신 시험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4주에서 5주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 4주간 혹은 3주간 국어 공부를 얼마나 꼼꼼히 해왔냐를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점이 나오냐, 문제를 어떻게 몇 개를 틀리냐. 그리고 확인 이후에 틀린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보완하는 거.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적게는 3회, 많게는 직보까지 해서 한 5회 정도 이루어지고요. 또 1년의 과정. 첫 번째, 교과서 기본 내용 학습. 두 번째, 문제은행과 타학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신의고의 기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와 예상 문제. 자,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상 아주 시험 범위 내에서의 학습이 촘촘해지고 꼼꼼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내용 정리라든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실히 숙지한 학생들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이제.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은 뭐 내신 분석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비내신 기간에도 중요한 거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습니까? 내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그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에서는 그 범위 밖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선지에 대한 판단 능력, 분석 능력, 그리고 어휘력, 그리고 출제된 시험 범위고 기존에 알려준 시험 범위라 하더라도 그 지문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내신 기간에 국어의 기본에 대해서 좀 수능 국어를 베이스로 한 학습이 충분히 된 학생들은 내신 준비 기간에 4주, 5주에서도 공부도 훨씬 수월하고 당연히 점수도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비내신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4번의 시험을 봐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하나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아야 5주입니다. 5주. 그렇죠? 많아야 5주예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 학교 수업 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신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막 2달을 하고 석 달을 한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내신의 시험 범위는 상당히 적어요. 신의국어 2배라고 하더라도 이게 많은 범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5주면 충분한 시간이고 그럼 5주 했을 때 총 20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대략 한 많이 잡아야 5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5개월 동안에 내신을 충분히 집중을 하면서 학교 수업대로 꼼꼼히 잘 들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7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신의고의 내신 성적의 변별력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을 국어를 좀 등한시합니다. 국어 뭐 내신 시험 범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2번 시험 쳐보니까 한 4주, 5주면 충분히 공부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부족한 공부를 이 7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수학, 아니면 뭐 영어, 아니면 뭐 놀거나. 그럼 이 7개월의 시간은 국어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국어 성적은 내신의 그 자리이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고3이 되어서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면은 힘들어하는 거죠. 고3 돼서 많이 후회를 해요. 국어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비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 자체가 수능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리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국어도 하나의 과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할되어 있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화, 독서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의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배운 개념들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수업에 맞는 질문들을 하고 또 연습 문제들을 풀어서 거기에 맞는 질문과 자기의 취약점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일별 숙제를 통해서 매번 자기 스스로를 좀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국어 행복학원의 국어과의 수업 커리큘럼의 공통된 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의 정규 수업이 있고 또 플러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클리닉 수업이 있어요. 이 클리닉 수업에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주일간의 국어 숙제, 그리고 1회의 국어 모의고사, 그리고 뭐 학원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나갔던 숙제라거나 시험 범위 내에 내가 학습해야 될 과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클리닉 시간에 말 그대로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하더라도 오답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에요. 클리닉 수업 필요 없죠.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뭐 강사 생활을 하고 또 국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봐온 바로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면서 아주 최상위권 학생은 1, 2%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은 오지 말라고 해요. 올 필요 없다고. 실제 그런 학생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국어 모의고사. 뭐 1학년이고 내가 뭐 국어에 대한 기초가 조금 부족한 편이고 등급이 아주 잘 나온 편은 아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1학년이지만 그래도 국어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모의고사도 수회 봤기 때문에 그래도 고3 모의고사가 대략 2, 3등급은 나온다. 그러면 1학년이라도 고3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학원에 또 있는 학생 중에서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고1인데 고3 모의고사가 만점이야. 이게 타고난 언어 능력인 거예요. 중등 선행의 영향보다는 타고난 언어 능력이 좋은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고3 고난도 사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라도 뭐 2년, 3년 뒤에 고3 수능에서 꼭 만점을 받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를 매주 꾸준히 풀어나가면서 국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내신 기간에는 첫 번째,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제 강의 수업이죠. 그때는 이제 문학은 문학대로 주요 작품들, 갈래별로 달리 하면서 뭐 고전시가면 고전시가, 현대시면 현대시,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소설이면 현대소설. 이 주요 갈래들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서 뭐 지문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독서는 독서대로 뭐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 기술, 예술 이 큰 영역이 있다면은 또 세분화되는 다양한 지문들이 있는데 이 지문들에 대한 학습, 주요 지문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국어 수업에 있어서 강의는 내용 전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책 보면 되잖아요. 책 보면은 이건 이런 내용이 다 있는 책 보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강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지문을 읽어서 답을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또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배우는 거 그런 걸 배워야죠. 학원에 가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적용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 수업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게 되는 모의고사 부분이랑 이런 걸 다 통합을 해서 이 클리닉 학습에 다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도 좀 심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을 돼서 지금 뭐 당장에 뭐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바로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지금 시청 중이신 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셔도 되고,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영어 바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네요. 어디? 보니까 비율이라던가 어디가 질문인가요? 실고 보니까 비율 어떻게 되시나요? 실고 뭐 보니까 비율. 문과 2, 과 7이요? 그거였어요. 보니까 비율 어떻게 이거 봐도 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네, 새로운 경험이네요. 제 입장에서. 자,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 좀 드리면은, 자, 물어보신 게 신일고는 문이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문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학년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보통 7대 3에서 한 8대 2 정도. 이과가 더 많습니다. 이과가. 예. 그래서 이과 7, 문과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신일고 국어가 주관식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객관식만 30문제, 30문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주관식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나 주관식 문제 때문에 이제 변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도 충분하다, 변별력을 주기에 학생들을 많이 틀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가 주관식 서술형이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시험지를 다 채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뭐 행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객관식이 전 영역, 전 문제를 차지하는 것처럼 신의고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주관식이 올해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최근 경향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건. 그 외에는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시고, 또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이제 영어 분석 설명을 드릴 텐데, 영어 담당 선생님이 드릴 텐데, 지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질문 주실 부분 더 주시면은 평균이 네, 63점. 네, 많이 어려웠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시험 어려워요. 신이고 학교 시험 어려워가지고 뭐 그런 학부모님도 있대요. 상담하다 보면은 중등 학부모님인데 신이고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애를 보내기가 꺼려진다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이 학습 의지가 충분하고 열심히 하면서 능력도 있고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다 하면은 어려운 시험이 그 학생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왜냐?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뭐냐?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위로 가고, 공부를 좀 모자란 학생들은 모자란 대로 밑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학생과 위에 있는 학생, 아래에 있는 학생이 점점 벌어지는 거. 이게 이제 변별력이라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쉬울수록 이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잘하는 학생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대입에서도 뭐 대부분 이제 학종이나 뭐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뭐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학종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표준 편차를 보거든요. 표준 편차는 뭐냐? 예를 들어 국어 시험이 있었다면은 이 국어 시험에서 얼마나 학생들 간의 수준의 편차가 있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편차가 크면은 이 학교 시험은 어렵구나, 어려운데도 이 학생은 잘했구나,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차가 너무 적어. 대학교 입학 4년간을 보는데 이 학교에 뭐 1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편차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운의 작용이 큰 거예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실력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시험이라는 게 운의 요소가 뭐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실수로 한 개를 틀렸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했는데도 시험이 쉬워서 잘 봤어. 얘가 한 95점을 받은 거야. 열심히 한 학생이 실수로 한 개 틀리고 뭐 2개 틀려가지고 한 94점을 받은 거야. 뭐 억울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슈니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맞으면은 뭐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국어에 대한 수능 국어를 통한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1학년이면은 1학년 모의고사, 혹은 2, 3학년이면은 3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적어도 1, 2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상위권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신에 대한 대비는 사실 수능보다 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뭐 수능이 사고력이나 어휘력, 뭐 독해력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 내신형 문제가 유리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래도 뭐 이때까지 중등 기간도 포함이 되겠죠. 뭐 좀 꾸준히 국어 공부를 통해서 혹은 또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좀 상위권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다 있는 거고, 이 신일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두 영역의 능력을 동시에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험인 거죠. 이 두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학생이 평상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쯤 해서 제가 신일고 국어 내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어 선생님께서, 신일고 담당하시는 영어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안 하시나요? 네네. 제가.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앵콕 영어의 신일고 맡고 있는 1, 2학년 다 맡고 있습니다. 신유철이고요.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뛰어와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 되게 잘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설명회 때는 혹시나 실수할까봐 걱정은 되긴 합니다. 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저는 항상 시험 끝나면은 이렇게 분석본을 만들어요. 요렇게. 네. 네. 이게 앞에 총평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전략이랑,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제가 우리 학원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한 좀 더 상세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 수업에서 제자들이랑 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었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료의 앞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영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시험에 관련해서 품평을 어떤 영어적인 걸 좀 영어에 관련됐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 용어는 빼고 그냥 보시기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일고 1학년 수업인데요. 아마 그 애들한테는 제자 수업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아버님한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블로그 가서 보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모니터로 이게 뭐 글을 보는 게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종이로 뽑아서 보는데 혹시 그러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아니면 뭐 학생도 있다면 언제든지 학원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데스크에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혹시 뭐 시간 좀 되시면은 저랑 이렇게 뭐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보면은 일단은 요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전략은 옳았답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자신감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에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제 수업을 안 듣고서는. 저는 제 어떤 노력 아니면 제 능력을 어필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허세가 아니라 진짜 제가 이번 기말에서는 신일고 기말에서는 제가 썼던 전략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필하고자 제 전략이 옳았다라고 이제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고사 때를 치고 나서 기말 때는 제가 이전에 신일고를 시험을 대비했던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신일고가 19년도랑 20년도 이렇게 유형이 변하지 않았어요. 난이도는 차이가 있지만 문제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제가 그 관연도 기출을 통해서 중간고사를 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제자들, 학생들 보면 알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괴랄했어요. 괴하고 악랄한 거죠. 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서술형 2번인가 3번은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시험 대비에 있던 지문이 아니고 교과서 2과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주고 그 밑에 그 내용에 맞는 새로운 글들을 보여주고 그걸 기반으로 영작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 풀면 풀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던 사람들은 시간 안에 풀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이게 참 짜증이 나는 게 이 중간고사 때 처음에는 초반 부분은 어려웠어요. 근데 뒤에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문제를 푸는 유도리 그런 게 있는 제자들은 학생들은 처음에 어려우니까 제쳐두고 뒤에 쉬운 거부터 풀고 어려운 거 풀어서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제자도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괴랄하게 나오니까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 제 실력이 나올 수 없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뭐 충격을 먹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를 기출로 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교과서 그 천재 2 교과서랑 그 다음에 올림포스 2 그러니까 신일고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똑같았는데 신일고 1학년 부교재가 이제 올림포스 2인데요. 그거를 전국에 있는 제가 이제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출 문제를 죄다 모았어요. 엄청 많이 됐습니다. 다 모으니까 한 100여 개, 200여 개 되더라고요.
거기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추리고, 그리고 나서 신일고 유형에 만든 것만 또 추리고,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했는데요. 그러니까 교과서 3세트, 그 다음에 올림포스 2 3세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애들한테 시간 잡고 실제 시험처럼 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도 아닌데 마치 시험처럼 풀게 하니까 좀 어색해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회차를 지나니까 애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 1대1로 첨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첨삭할 수는 없고 틀린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틀리는 게 맞는데 맞췄다라는 거가 있으면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맞춘 게 아닐 수도 있고 어쩌다가 맞춘 거죠. 그리고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잘 쳤어요. 네, 그래서 점수대가 이제 근데 시험 성향상 그렇지만 한 2, 30점 오른 애도 있고요. 그리고 한 90점대는 약간 올랐고, 네, 그렇죠. 90점대 2, 30점 오를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긴장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내신 대비 때는 학교별마다의 전략이 분명히 있고 그걸 공략을 해야 애들한테 좋은 성적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략을 잘못 세우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좀 긴장은 많이 했었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애들도, 제자들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거의 합숙하듯이 했고, 더군다나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는 모습이 그래도 저한테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전략은 옳았다. 이게 첫 번째 요약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 대비 깔끔한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기말고사가 어려웠다, 아니면 성적이 내려갔다,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힘들었다라는 것은 고1에게 요구하는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어법, 그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은 이번 친일고 중간고사 보면서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그 기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나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던 애들은 잘 못 쳤을 겁니다. 당연히 기반이 되는데 외우면 잘 치겠지만 기반이 좀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외워버린 거. 더군다나 친일고는 범위가 좁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우면 또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어법에서의 응용도 생각도 안 하고 서술형도 이게 왜 이런 문장이 되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외우면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말고사를 신일고 1학년 기준으로 자기 실력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깔끔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이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로 지금 그 각 학생의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어법 실력, 그리고 영작, 서술형을 보는 거, 이걸 다 척도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진짜 깔끔했던 시험 같았어요. 중간고사 대비, 중간고사에 너무 괴랄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시험 총평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블로그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도 뽑아놨으니까 꼭, 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은 이게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언급했듯이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기반의 이제 기말 대비 전략이 좀 잘 먹혔던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딱 50분 안에 딱 풀기에 적절한 난이도였어요. 원래 이제 이상적인 문제들은,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 그러니까 쉬우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쉬운 학교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운 거를 그대로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15분이나 20분 안에 다 풀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딱 중간, 딱 적절한 난이도여서 50분에 이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고 나서 바로 답 체크하기보다는 딱 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혹시 실수한 거 없는지, 문제를 잘못 읽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마킹할 정도의 시간이 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는, 올리는 거구나. 제가 이걸 잘 못 써서, 이거를 내리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올리나요? 어디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 써서. 그리고 이제 난이도 면에서는 중간고사와 큰 차이를 보였던 시험입니다. 사실 이것도 중간고사 총평도 학원 블로그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 사실은 이렇게 좀 재밌는 성격이지만 말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딱딱 이해되시게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어놨으니까 중간고사 총평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 학원 블로그에 다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건 총평이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자, 이제 1등급을 위한 내신 전략인데요.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공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략을 이용하면은 저는 충분히 다 1등급을 만들게 해줄 수 있죠. 기발의 문제지만. 일단은 저는 신일고 맞춤형 자료를 제작을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요거를 말씀을 이제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국에 나와 있는 그 신일고가 아니고 그 신일고에 있는 교과서랑 부교재의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편집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만약에 거기서 충족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가령 이제 개성고를 좀 예를 들면, 개성고 시험이 어렵잖아요. 근데 개성고에서 제가 이번에 좀 시험 애들 다 잘 쳤는데, 못 친 애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신일고 문제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개성고는 올해 처음 나온 교재를 썼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따로 없었어요. 그걸 제가 학교 유형에 맞게끔 제가 죄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신일고에서 기출 문제로 문제를 만들지만 부족한 것들은 제가 다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신일고 맞춤 자료 제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만드는 거는. 그리고 이번엔 중간고사 썼던 전략과 자료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요 자료에 앞부분에는 총평이 있고 뒤에는 제가 이번 내신 때 썼던 자료들의 샘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자료로 시험을 쳤구나라고 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입니다. 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올리면은 이거를 이제 베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샘플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자료 제작인데 실전 모의 평가고, 이건 이제 신일고 내신 대비 기반 맞춤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고 푸는 거예요. 그냥 주고 풀어오라가 아니고 시간을 잡고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전 대비 학습으로 이제 실전의 감각을 키우는 거죠. 특히나 1학년 애들한테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 시험을 여러 번 쳤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대한 감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서 2학기 때도 똑같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법 정리인데요. 이 어법 정리는 제가 이제 직보 때, 한 시험직 일주일 전에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고 직접 해보라 그러고 같이 풀이를 하는 자료인데요. 이 안에 제가 그 어법이랑 어순을, 그리고 바뀔 수도 있는 문장을 다 바꿔서 애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나왔어요, 이번에. 이번에 어법이랑 어수는 제가 만든 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궁금하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 보니까 책 파는 사람 같은데, 이거 공짜입니다. 그냥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신일고의 기말고사에서 어법과 어수는 제가 찝어준 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받아먹는 거에 문제인 거죠. 받아먹는 거. 그래서 이제 가끔씩이 아니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이렇게. 시험 치면서 제 목소리 들렸다고 하면, 저는 막 이렇게 기분이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중간고사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좀 괴랄해서 잘 못 쳤기 때문에 기말까지 못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도 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전화 와서 그래서 제 목소리 들렸다고 하니까 소름이 돋고 잘 합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자료로 이제 2학기 때 데뷔를 할 거고, 저는 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다면은 1등은 만들 자신 있습니다. 당연히 기반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얼른 기반을 쌓아야죠. 당연히 기반도 없는 대자들만 보내면 무조건 1등급은 불가능합니다. 기반이 쌓여야죠. 기반을 쌓이는 걸 여름방학 때 하는 거고, 여름방학 때 고생 많이 해서 2학기 때 접어들면 분명히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학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게 올려지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이랑 하위권을 좀 할 건데, 개별적으로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어휘, 문법, 독해, 집중학습. 이거는 어느 학원에서나 누구나 말하는 거죠.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쟤 뭐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거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의 특징은 애들을 좀 개별적으로 많이 봐줘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이라서 지금 오늘 수업에서 그 제자들이랑 이제 방학 때 좀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저희의 정규 수업은 화, 토입니다. 근데 이제 평일이랑 또 다른 주말에 시간이 시간이 나는 걸 이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 시간대에 와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은 무조건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다 이제 시간이 정해졌고, 죄송합니다. 신일고는 오늘 토요일 날에 조사를 해서 최소 한 번 4시간 동안은 개별적인 거 하고, 최소 한 번이니까 이제 2번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봐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단단한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탄탄한 기반,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서술형 킬러 문제 대비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이랑 얘기할 거고, 요게 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정규 수업 때는 다 같이 수업을 하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봐줄 때 개별적인 난이도, 각자 제자들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자료를 따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제가 이제 1대1로 봐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조교 선생님들이 3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적극적이셔서, 저랑 그 조교쌤 3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봐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수업 과정인데요.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규 수업과 그 개인별 보강 수업으로 구별을 할 건데요. 정규 수업 때는 독해를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비율로 할 거고, 어법을 20에서 30% 정도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어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찍어준 게 진짜 다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다 찝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찝어줬는데 몇 개 나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이겠죠. 저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이거다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은 내신 대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법 실력이 중도 안 된다, 하다, 그럼 이제 개별적인 그때 어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규 수업에서는 독해에 좀 많이 기반을 둘 겁니다. 독해력이죠. 글을 볼 수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걸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제자들이 께서 독해력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죠? 거의 모의고사 아닌가요? 근데 모의고사는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5개 중에 한 개를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꼼꼼한 독해력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독해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핵심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저번에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모의평가를 치면서 제가 1대1로 첨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글의 내용이 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글은 같은데 이 글을 이해하는 게 관점에 따라 여러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 기준을 못 세우는 거죠. 어떻게 주제문을 만들어야 되고 이 글의 요약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독해력이고 이것들을 제가 키워줄 겁니다. 정규 수업 때. 그리고 보강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맞춤형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단어 학습 환경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방학 때는 방학 아닐 때에 비해서 양을 한 1.5배 정도 늘렸어요. 그리고 제 수업 듣는 제자들은 혹시 알겠지만 조교수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완벽하게 외우게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어 시험을 치기도 하지만 마무리는 꼭 구두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도 처음에 학원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애들이 익숙해졌는데 중간에 들어온 애들은 어색해하는 거죠. 너무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충 이거 정도는 안 물어볼 줄 알고 안 외웠던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제 시험을 많이 칩니다, 애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외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교 선생님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학교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학교도 괜찮으시고 다 영어 관련이고. 그래서 되게 그런 어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업 때도, 그러니까 수업 때가 아니고 이제 클리닉 시간 때도 이제 어떤 학습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차피 그 선생님들 대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대비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 학교로 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들에게 이런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애한테 옆에 가서 막 나 이렇게 갔어라고는 안 해주고 애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친해지잖아요. 서로 자주 보니까. 그래서 애가 이제 분위기를 풍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근데 이제 애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럼 저는 참 좋죠. 그래서 조교비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제 월급이 나가는데. 네, 그만큼 저는 뿌듯해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교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이런 단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입니다. 네, 끝인데 Q&A인데요. 저는 그 학원에 살아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12시 정도에 오고요. 주말에는 제가 9시에 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언제든지 학원 오시면 제가 상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는 못 나오고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뭐 학원 다니는 걸 떠나서 뭐 이번 기말에 대한 어떤 지금보다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어떤 학생에 맞는 이런 접근법,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약간 좀 과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정말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적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수업하다 와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뿜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기회가 제 능력과 제 이런 신일고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맡겨달라는 걸로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아마 김건우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원장님께서 오늘 좀 아이들 이제 시험 끝나고 다음 주부터 특강 대비에 좀 들어가셔야 돼서 오늘 설명은 이제 원장님께서 다 분석은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거의 한 10년 정도 이 동네에서 수학을 티칭을 하다가 이제 앵콕 학원을 운영하면서는 한 3, 4년 아직 수학을 티칭하진 않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신일고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일고에 대해서 깔끔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신일고 학생들이 저희가 조금 많아진 편입니다. 특히나 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가 지금 인원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뭐 상위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위권 뭐 중하위권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상중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을 대비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신 걸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2부터 할 건데 뭐 아시겠지만 수1이 이제 전체 이제 고교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번 수1도 엄청 어렵게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확통이랑 수1을 같이 진행했잖아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게 신일고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원래는 기하를 1학기 때 진행을 하는데 확통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1월 달에 기하 듣던 애들이 2월 달에 확통으로 넘어와서 좀 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확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본 것 같아요. 뭐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아이들이 확통 시험 좀 잘 보긴 했는데 뭐 수원도 못 본 건 아닌데 수원 자체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번 시험의 난이도도 꽤 높게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번호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면 15번 같은 경우 저도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시중 문제집에서 저도 못 본 문항입니다.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뭐 시중 문제집에 있는 등차수열 문제인데 등차수열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등차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뭐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봤거나 아니면 그거를 반복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난이도가 높아서 잘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 즉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것 자체가 아이들은 시험이 그 문제가 쉽든 어렵든 처음 보는 문제는 무조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문제의 난이도도 좀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셨기 때문에 난이도가 요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올라갔다가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시중 문제집만 다 풀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맞출 수는 없고요. 그 등차수열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이나 다른 그 방향 쪽으로 조금 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 자체가 어렵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보통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원이나 뭐 네모나 요 정도로 도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나오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 자체가 조금 기괴하게 생기긴 했죠. 네, 지금 조금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그 도형 자체가 좀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 자체의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 도형의 모양이 복잡하다는 건 결국 계산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뭐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풀거나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걸 잡고 있지 않고 그냥 처음 보니까 아예 넘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항까지 건드리려면 나머지 문항들을 좀 빨리 풀고,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나머지 문제들을 좀 빨리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건들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신일고 자체가 아시겠지만 신일고는 뭐 이 뒤쪽 가서 이제 1학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겠지만 신일고는 난이도가 뭐 높든 낮든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나오는 이제 신일고 1학년 수학 시험을 간단하게 이제 뭐 예고를 해드리면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 신일고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쉽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신일고는 기본적으로 시간 세이브를 좀 해야 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원 그 수열 문제에서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났을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긴 하죠. 뭐 지금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1학년도 이제 서술형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긴 했는데 특이하게 났다기보다는 굳이 왜 그렇게 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일고 2학년 지금 이제 그 서술형 문제도 증명 문제가 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이제 풀이 과정을 쭉 적어서 뭐 계산해서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인데 서술형으로 쓰라는 형식으로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문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이제 신일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다 높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굳이 그런 식으로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채점 기준을 잡진 않았는데 이번엔 증명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 쪽에서 이제 증명 문제를 냈는데 뭐 자주 봤던 문제일 거예요, 아이들도. 하지만 이게 증명하시오라고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몰라, 안 풀어. 서술형 문제에서 그냥 뭐 계산식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여기에서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증명 문제를 내시면 아마 조금 더 꼼꼼하게 채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증명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간 친구들은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뭐 정확하게 본인은 썼다고 하겠지만 부분 점수로 감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명 문제는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이렇게 세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교과서도 그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문제,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도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계산식이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서술형 어렵게 내진 않았는데 증명으로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거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랐겠죠. 즉 고등학교 2학년 신일고는 이번에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 수원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데 이제 기말고사 범위 자체의 난이도도 중간고사보다는 솔직히 더 어렵고요. 뭐 삼각함수 부분과 이제 수열 부분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난이도를 높게 내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이 이전 시험과 뭐 중간고사랑 좀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중간고사에 비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서술형은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증명하시오라고 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기본적으로 신일고가 가지는 뭐 가장 큰 특징이죠. 저도 이제 중3 어머님들한테 신일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수학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건 무조건 시간이 모자랄 거야. 모든 고등학교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일고는 특히 문항수가 많이 나는 학교. 난이도도 높지만 문항수가 많이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 부족 현상이 훨씬 더 증가했겠죠. 그리고 뭐 보통은 안 그러는 건데 신유형 문제를 내셨다라는 거. 뭐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신유형 문제를 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본인이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당황을 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뭐 문제 푸는 순서나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신유형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야 아무래도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증명 문제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난이도로 내면 아시겠지만 신일고 자체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난이도 문제나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진 그 최상위권 1등급 친구들은 아마 뭐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1등급 컷은 안 내려갈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난이도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이제 2등급 친구들부터는 아마 등급 컷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2 애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뭐 어떻게 보면은 신일고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접근법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풀 줄 알아. 이 정도면 내가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멈춰버리면 시험 때 가서 절반도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를 풀 때 그냥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말고 당연히 아까처럼 증명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꼼꼼히 내가 풀어야 되겠지만 증명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를 예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풀어야겠지만 그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결하게 푸는 방법을 꼭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등급을 맞으려면 당연히 고난도 문제도 맞춰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도 맞춰야 될 거고, 근데 2등급 친구들은 이제 1등급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은 다 해결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이제 2등급 친구들은 내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시고요. 3등급이나 4등급 친구들은 비슷하겠지만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당연히 기본 유형 푸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시간 배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뭐냐면 솔직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 같은 걸 내가 풀 수 있고 근데 객관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객관식 문제를 나중에 푸는 거죠. 아까 그 초고난이도 문제 같은 것들은 보자마자 이거는 복잡한 문제니까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이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게 연습을 안 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어느 정도로 시간을 배분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연습들을 이제 원장님 수업 시간에는 많이 해주십니다. 테스트를 많이 보시고요. 시간 안에 테스트를 봐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도 연습을 해야 시험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신일고 2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랐고요. 서술형 난이도 감소라고 하셨는데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지만 좀 꼼꼼하게 했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부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신일고에서는 언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어쨌든 초고난이도 문제하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중하위권 등급 컷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즉 중하위권 애들은 아마 처음 보는 문제, 초고난이도 문제 같은 것들은 아예 못 건드렸을 거고 서술형 문제가 난이도는 쉬웠지만 증명이기 때문에 또 못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많이 뛰게 되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약간 찍기 싸움이 되죠. 누가 잘 찍었느냐. 근데 조금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 수원 잘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수원은 어려운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수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죠.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 그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멘트가 그냥 희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수1보다는 수2가 좀 쉬운 경향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수1에서 잘 못 봤던 부분, 즉 시험 성적이 낮았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실망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중하위권은 솔직히 어느 학교든 대비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하위권에서 내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일고는 뭐 기타 일반 학교들은 당연히 난이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도 되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중위권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제 푸는 양과 문제 난이도 자체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학교라서 그냥 단순히 뭐 일반 고등학교의 그런 대비만 해서는 안 되고 중위권부터도 꼭 시간 절약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언급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기말 많이 어려웠지만 뭐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꽤 잘 본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조금 기대 이하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등급이 나온 다음에 생각해도 괜찮다. 너무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분명 등급 컷이 많이 요동칠 거기 때문에 등급 컷 나온 이후에 한번 본인 위치를 좀 살펴보고 뭐 어차피 시험 본 거니까 이제는 뭐 저희 이제 오늘도 뭐 신일고 친구들 다 왔는데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2학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수투는 어떤 식으로 나간다든가 특강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따로 반을 좀 배정한 요일도 있습니다. 뭐 이 요일이 안 되면 다른 요일에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따로 조금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남은 이제 2학기, 내년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도 원장님께서 잘 대비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당연히 주변 일반고들보다는 어려웠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 쉬웠다라는 걸 무조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께서 이렇게 세 문제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원장님 분석본을 보고 시험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네. 교과서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 당연히 봤을 거고 솔직히 교과서에서 안 봤다고 하더라도 시중 문제집에서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뭐 신일고든 어디든 교과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이건 학교에서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반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즉 교과서에서 나왔던 동일 문항이 나왔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일반고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건데 신일고에서도 동일 문항이 나왔다는 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 문제 한 문제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도 솔직히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한 4점짜리 정도로 나는 문제인데 근데 신형은 아니고요.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식으로 수능형 기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즉 원장님께서도 뭐 앞서 설명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 이 성북 강북 그 주변 학교들 신일고는 원래부터 그랬지만 수능형 문제들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 교재가 자이스토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상위권 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모의고사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꾸준하게 풀기 때문에 시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은 아이들이 엄청 익숙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이스토리나 시중에 그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센
단순히 뭐 와플 시너지 거기도 나오는 유형이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기본 문제집만 풀고 교과서만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신일고는 뭐 아무리 중위권 밑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유 스토리는 다 풀리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긴 했지만 반복을 안 했다면 당연히 그 기말고사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요 문제를 가지고는 뭐 솔직히 난이도가 높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반복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 문제 보고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아실 거예요. 이 서술형 1번이 총 10점인데 각 1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풀이를 10개로 나눠놓고 채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이 말은 자세하게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쓰겠다는 말은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일고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학교인데도 서술형도 그냥 서술형 보통은 그냥 뭐 서술하시오, 답을 구하시오, 푸시오 이 정도인데 이거를 뭐 여기 보시면 정확히 표시하시오. 밑줄 까지 걷죠. 그리고 각 1점 10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쓰는 거 남자애들 싫어하죠. 힘들어하고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장님 판단에는 그냥 시간 부족을 유도하는 문제.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난이도를 높게 내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 부족을 유도하는 신일고만의 특징을 그냥 가져가기 위해서 10개 모두 내용 자체는 쉬웠지만 연산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뭐 위에 거랑 똑같긴 하지만 요거를 몇 번씩 한번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냥 한 번 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막상 각 1점씩 한 줄 한 줄 한 줄 나눠서 10개를 내가 적어낼 수 있는가? 나는 이거 한 5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숙달되게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아는 문제였어도 감점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아는 문제를 맞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 시간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네, 좀 특이하게 낸 문제긴 하죠. 그래서 요 세 문제들을 쭉 보시면 결국에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2학년하고 다르게 2학년 문제에서는 모의고사 4점 중에서도 거의 킬러 문항 정도로 났는데 뭐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 문제가 났는데 1학년 시험에서는 뭐 4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좀 쉬운 게 낫죠. 뭐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는 결국에는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신일고만의 특징, 난 너희들 시간 모자라게 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서술형 문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뭐 좀 치사하지 않나 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간 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그 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서술형 문제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전체 등급 컷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신일고 1학년 시험이 쉬웠다, 앞으로도 쉬울 것이다 절대 아닐 겁니다. 뭐 당연히 신일고는 자사고고 시험 난이도 자체를 올릴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수화가 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올리시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이번 평균과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오겠죠. 뭐 그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내시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학습 전략은 뭐 거의 이제 고2랑 비슷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마 최상위권 애들은 기말에서 시간이 모자르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은 건 나진 않았지만 고난이도 문제를 꼭 방학 동안에는 풀어야 되고
그리고 2등급 친구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쓰는 문항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2등급 친구들부터는 시간에 대한 싸움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신일고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4등급 이하는 마찬가지는 하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1학기 때 교과서를 내셨기 때문에 교과서 비중이 좀 높아지셨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해서는 최상위권 애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셨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선생님들이 계속 학년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패턴이 그대로 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배우는 과정들 수하, 수원에 따라 특히나 수원에서는 무조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학년 1학기 난이도만 가지고 앞으로 난이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똑같죠. 결국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난 게 조금 2학년하고는 다르고 시간 부족한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치고 워낙 쉬웠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학기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수하는 기본적으로 수상보다 쉽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감을 적게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학기 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1학기 때 수상이 쉬웠으니까 2학기 때 수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화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방학 동안에 꼭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당연히 시간 부족에 대한 건 솔직히 신일고 가는 애들한테 무조건 얘기하는 거라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시간 부족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2학년 수학 설명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간결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주관식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내가 간결하게 푸는 연습 그리고 서술형이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보는 어떻게 보면 시야를 좀 가져야 서술형 문제도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반복은 마찬가지고 뭐 심층학습 전략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똑같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2학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려울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조금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뭐 자사고를 쓰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아이들 수준을 좀 보시기 위한 것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은 들지만 아마 앞으로 수하, 수원, 수투 이렇게 가면서는 분명 난이도를 높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일 거라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이도 문제와 그리고 수능형 문제들을 꼭 풀어야 하는 게 신일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 신일고 아이들 저희 뭐 학생들 엄청 열심히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따로 좀 관리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 저희 뭐 수학과 선생님들도 신일고 자체는 난이도가 뭐 신일고하고 개성고가 수학 난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뭐 중하위권 친구들이 와도 기본 개념 연습은 무조건 시키지만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좀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니까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문제풀이양, 문제 수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좀 끌어당기는 수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학원에 좀 맡겨주시면 저 원장님께서 워낙 또 신일고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문의를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번 신일고의 그 시험, 뭐 수학 시험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아직 평균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평균이 제가 알기로 60점대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 시험이 일반고로 갔으면 당연히 평균이 한 3, 40점대 나왔을 건데 신일고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 한 60점대 나오고 표준 편차는 제가 알기로 작년 1학기가 한 20점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시험 이 평균과 요 표준 편차를 그냥 일반고로 가지고 시험이 쉬웠네라고 볼 수 있지만 신일고는 절대 그렇진 않고요. 이 평균과 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아이들이 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 내가 계속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좀 많이 낮을 거라고는 이야기하셨는데 우선은
뭐 평균 같은 경우는 좀 받아봐야 알 거고, 근데 뭐 신일고 같은 경우 워낙 최상위권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또 평균은 그렇게 엄청 낮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이제 2등급, 3등급에서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해서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좀 그 고난의 길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우리 국영수 설명을 지금 좀 마쳤고요. 뭐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신일고 같은 경우는 국어도 저희 이영주 원장님께서 직강을 하시는 반이 지금 신일고 1학년 반이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개설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하고 가셨던 이제 저희 그 영어과 대표 강사 신유철 선생님께서도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건데 신유철 선생님은 그런 걸 정말 잘하시고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질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 신일고 영어 당연히 국영수 다 어려운 학교라서 영어 같은 경우는 잘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1, 2학년 다 뭐 저희 전체 선생님이 다 진행은 하시지만 뭐 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좀 따로 반을 좀 구성하셔서 진행하시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수학하고 그다음에 국어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수투, 미적 이런 특강들이 원장님께서도 다 있고 모든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사회로 이제 그 고전 문학 쪽 특강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국어를 안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이건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고전 문학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국어 특강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신일고를 끝으로 이번 그 학교별 설명회를 좀 마무리 짓게 됐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 싶고 부모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싶어서 학교별 설명회, 단순히 뭐 입시나 저희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별 상담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나 뭐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담하신 게 정말 도움이 되지, 그냥 일반론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더 참고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신일고를 정말 분석해서 내가 정말 이번 내일부터 당장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2학기는 시험이 대충 어떻게 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과목별로 좀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학교별 설명회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뭐 특정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씩 추가시켜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보신 어머님들 중에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앵콕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